안녕하세요. 책을 만나는 공간 하이북토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현대지성에서 출판된 게일 가젤 저자 소년선 옮김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커다란 시련이나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장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좌절하고 더 나아가 불안과 걱정에 마음이 먹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가죠. 이 책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 어떠한 역경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의 큰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각 항목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누구에게나 회복탄력성은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내가 생각하는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거나 원상복구하는 능력 그 이상이다. 나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우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회복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번 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회복탄력성이라는 내면의 원천.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난관에 맞서 일어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내면의 힘과 자원, 지혜, 선함을 포괄한다.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역경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이 있으면 역경에 맞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도록 돕는다.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을 얻는 사람이 있다. 낙관주의와 자기공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과 의기소침, 냉소, 분노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일상의 어려움을 파도타기 하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마비되어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과학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알려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리, 심리, 사회, 영성, 유전, 가족 등 재반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이 요소들은 사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다. 내면의 힘 발견하기.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 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 책은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여러 도구를 제공한다. 1장에서는 스트레스와 역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 요소와 각각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대인관계와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3장에서는 유연한 생각을 갖추는 방법을 살펴보고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끈기와 동기부여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배운다. 5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알아본다. 6장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성장, 건강,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7장에서는 자기 돌봄의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5장 자기조절.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인생 가운데 마주치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하지만 그 장애물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이 진실을 잘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반응 안에는 성장과 행복이 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이 선택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급한 불을 끄며 돌아다니고 온갖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기 바쁘다. 통제력을 상실한 채 내가 인생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운영하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면 더 효과적인 자기조절이 가능해진다. 회복 탄력성은 잠시 멈춰서 눈가리개를 제거하고 선택의 순간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의지기제를 활용해 다음 행보를 선택할 수 있다. 47세 외과 의사인 제이크는 수술실에서 몇 차례 혈기를 부린 뒤에 나에게 코치를 받으러 찾아왔다. 그는 명망 높은 의사였지만 안한 부인의 태도 때문에 간호사들로부터 몇 차례 항의를 받았다. 한 번은 갓 수련을 마치고 선망하던 수술실에 첫 발을 내디딘 간호사와 일이 터졌다. 제이크가 건네주라는 수술 도구를 그녀가 찾지 못하고 헤매자 버럭 호통을 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감히 내 수술실에 들어올 생각을 했지? 충격에 휩싸인 간호사는 울며 불며 수술실을 뛰쳐나갔다. 다행히 제이크는 개선의 의지가 강했다. 나는 그에게 감정 온도에 민감해져서 분노와 좌절감이 올라올 때마다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파악하라고 했다.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했지만 제이크는 이내 분노가 엄습할 때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경직되는 걸 발견했다. 일단 신호를 간파하자 자신에게 분노 조절에 활용할 많은 의지 기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어려운 수술을 능숙하게 해내듯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기 시작했다. 제이크는 무례하고 배려 없는 전형적인 외과 의사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절과 존중을 중시하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 몰랐을 뿐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이크는 날 것 그대로 감정이 올라왔다. 대학 졸업 후 11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지만 자기조절에 관해서는 배운 바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감정 조절 능력이 결여된 자신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지도 못했다. 다행히 행동과 가치관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혈기를 부리는 빈도도 한결 줄어들었다. 제이크가 했던 훈련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을 키우는 첫걸음이었다. 베스트셀러 EQ 감성지능을 쓴 심리학자이자 과학기자인 데니얼 골먼 박사는 감성지능을 심층해부하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파했다. 감성지능을 높이는 이유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까지 아우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우리의 가치나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감성지능 개발의 목적은 감정의 흐름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민함으로 감정에 반응하려는 것이다. 감성지능이 생기면 감정에 압도당할 때조차 자기조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감성지능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감정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배웠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감정은 수용하고 어떤 감정은 걸러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라는 일상의 안부 인사조차 사실상 감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사회에서 감정에 관한 이미지는 이토록 부정적이다.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 큰 남자애가 왜 우니? 우리 집에는 너처럼 화내는 사람이 없어.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냥 좀 넘겨라. 이렇게 우리는 감정을 치워버리는 방법을 체득한다. 그러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면 일터나 가정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감정이 나를 좌우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방아쇠를 파악하라. 감성지능은 강력한 감정 반응을 촉발하는 방아쇠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의 방아쇠는 여러 요인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 나의 필요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조차 어린 시절에는 이런 방아쇠를 경험한다. 순수하고 무력한 존재인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했지만 부모도 늘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낸 건 아니다. 성인이 되어 특정 상황에 부딪히면 무기력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때의 감정이 물밀듯 밀려온다. 두 번째, 배려하라. 자기 공감은 회복 탄력성 강화에 꼭 필요한 요건이므로 여기서도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배려하라.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감정은 인간의 일부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임을 늘 기억하라. 세 번째, 감정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특히 몇 분 만에 사그라드는 감정이 그렇다. 이 점을 유념하면 감정을 몰아내지 않고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감정의 위세에 눌려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의심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호흡법을 이용해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회복 탄력성 훈련. 잠시 멈추고 균형감 회복하기. 훈련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자. 스트레스 지수가 10점 만점에 3에서 5점 범위에 드는 상황을 선택한다. 현재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상상하자. 그 다음 아래의 단계를 따라간다. 스탑.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춘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지금 여기에 화면을 정지시킨다. Take a breath. 천천히 3번 심호흡한다.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느낀다. Observe.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찰한다. 유체 이탈을 한 듯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크게 공감하는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Please. 크든 작든 칭찬할 이유를 찾아 스스로를 칭찬한다. 자신의 강점을 일깨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선택한 자신을 칭찬하자. 이제 정신이 맑아졌으니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본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가? 훈련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로운 대처 방안을 발견했는가? 자기 조절의 핵심 도구는 관찰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평정심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매주 몇 번씩 훈련하면 머지않아 필요할 때마다 이 도구를 꺼내 쓸 수 있다. 휘몰아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감정은 인간됨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른다. 슬픔, 비통, 분노, 두려움을 불편하게 여기고 방어적인 자세로 이 부정적 감정들이 빨리 떠나기만을 바란다. 반대로 기쁨, 사랑, 희열은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극렬한 감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밀쳐버리거나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고는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태풍을 견뎌낼 수 있다. 잠시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하늘의 구름처럼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자기 조절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관한 판단을 미룬 상태에서 그저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루기 힘든 3가지 감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해보자. 분노. 모든 종류의 감정을 통틀어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은 분노다.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의 분노를 접한다.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저녁 식사 때나 한밤중에 부부싸움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는 건강한 분노 관리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한다. 오히려 분노가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온다. 다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노 조절 전략이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한다.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면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변에는 분노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다. 영화나 뉴스에서 노골적인 폭력 묘사를 지나치게 접하면 분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감정의 씨앗이 심겨진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심란한 뉴스나 폭력적 이미지를 과다 복용해 분노와 두려움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돌봄이 부족해 끈기와 이해심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배려와 평안의 씨앗에 물을 줄 수 있을까? 행동하기 전에 열기를 식힌다. 분노라는 감정은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악감정으로 치닫는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고 말 테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은 더 큰 해악만 가져올 뿐이다. 선불교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타는 분노를 불난 집에 비유했다. 집에 불이 나면 먼저 집으로 돌아가 불을 꺼야지 방화범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분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천천히 심호흡하며 느끼는 바를 받아들여라. 들숨에 난 분노를 경험하고 있어. 날숨에 난 분노를 경험하고 있어. 감정이 다 지나갔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라. 일방통행식 대화를 피한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상상 속의 다툼에서 상대에게 거칠고 적나라한 욕을 내뱉기 쉽다. 하지만 내 마음만 상할 뿐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해소되지 않는 분노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일단 열기를 식히고 현실에서 상대방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왜 당신의 마음이 상했는지 설명해보자. 두려움. 두려움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 이를 그르치거나 비난을 받거나 수치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두려움을 수용한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주는 불쾌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저항하거나 몸을 사린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두려움을 오래 가게 하고 더 크게 키울 뿐이다. 두려움도 지나가는 감정이다. 따라서 저항하지 말고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하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밖으로 손을 뻗어라. 성인들이 두려움을 피하는 이유는 옷장 속 귀신이 무서워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된 것 같아서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위험과 불안 가운데 있다고 느끼게 한다. 겁먹은 아이에게 관심과 위안이 필요하듯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인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보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지나간 뒤에도 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침대에서 웅크리고 누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까봐 늘 긴장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긴장과 위축이 두려움이라는 악마에게 먹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그저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속박에서 풀려난다. 두려움아, 안녕. 이런 인사로 두려움을 대하라는 것처럼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 방구석에서 덜덜 떨면서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이 심신의 건강을 좀먹게 하는 것보다 낫다. 두려움은 억지로 밀쳐내지 않고도 다스릴 수 있다.
두려워하는 아이를 감싸 안듯 고통스러워하는 자아를 인정하고 돌봐야 한다. 슬픔. 슬픔은 분노나 두려움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이다. 슬픔은 나를 휩쓸어 가기보다는 안으로 밀어넣는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슬픔과 거리 두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다. 슬픔에 굴복하면 자꾸만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슬픔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슬픔은 정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 중 하나다. 슬픔에 반응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슬픔을 느낀다. 슬픔을 멀리 두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중병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서 거듭 나타나는 것이 있다. 슬픔을 밀쳐버리면 기쁨을 경험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슬픔이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 슬픔을 표출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당연히 슬픔도 지나간다. 슬픈데도 내색하지 않는 것보다는 때로는 시원하게 울음을 터뜨릴 때 도리어 슬픔은 더 큰 평온함을 남기고 떠난다. 감정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발목을 잡는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로 화가 날 때가 있다. 마치 스위치가 탁 켜진 느낌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날 상사가 추가 업무를 부여한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잊고 지나쳐 버린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자녀들이 안 먹겠다고 한다.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분노 게이지가 솟구친다. 여기까지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인관계 능력 키우기, 사고의 유연성 키우기, 끈기 키우기, 긍정성 키우기, 자기 돌봄 능력 키우기 등 내 마음을 단단히 만들기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메모하면서 읽었어요.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실생활에서 연습도 해보고 있고요. 어떤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을 만나는 공간 하이북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